안녕하십니까. 사회의 어두운 면은 늘 존재하고 한인 사회에도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칭 4대 중독, 즉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행, 강도,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 약 3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 행위가 발생되고 마약 중독자 등 41%가 자살을 생각하고 도박 중독과 관련된 금전 불법 행위, 자살 등도 문제가 되며 인터넷 중독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여 살인, 금품갈취, 폭력 등 묻지마 범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정신질환과 연결될 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예측 불가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인 사회 내 중독에 대한 문제는 코비드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비드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과 인터넷 중독이 통계 조사 자료는 아직 없지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는 2019년과 20년 사이에 성인들의 음주가 14% 증가했고 특히 여성들의 음주는 41% 증가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코비드 기간 동안 술의 소비량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비드 동안 사회적인 음주는 매우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술 소비량이 늘어난 것은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증가한 것이고 마시는 양도 증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혼자 마시는 경우 심리적 불안을 술에 의존하는 행위가 반복되며 중독의 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지게 됩니다. 인터넷 중독 또한 코비드 동안 대폭 증가하는데 미국의 경우 인터넷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58%가 어느 정도의 중독을 보이고 13%는 심각한 중독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개발도상국에서도 대만이 24% 중독 현상을 보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36%가 어느 정도의 중독성을 보이고 7.8%는 심각한 중독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있지만은 자아 개념이 낮고 불안이나 우울, 분노를 많이 느끼며 비행 또는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카카오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가족 간의 대화와 교감을 그런 상실한 시간에 따라 가족 간의 자발적 소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독은 중단하면 금단 현상으로 괴롭고 다시 약물이나 행동을 찾게 되는데 내성이 있어서 처음보다 더 큰 자극이나 효과를 요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다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어렵고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중독을 반복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코비드는 중독을 부추기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환경적인 조건에도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선택과 특성입니다. 사람에 따라 마약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 최적의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 내 중독자가 있었다면 이는 학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동료 집단으로부터 권고 또는 압력, 넷째는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우울증, 염려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시작한 약물이나 음주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약을 경험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중독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 물질은 자체가 중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복용함으로 본인도 모르게 중독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중독임을 인식하고 자력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개는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디어레티컬 모델에 의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끝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방어를 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치유에 대한 관심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의 장점들을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약물이나 중독 행위 없이 하루나 이틀을 살아가고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도 다시 약물이나 행위로 돌아갈 수 있는데 실망하지 않고 1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회복의 의지를 좀 더 장기화하여 약물 없이 오래 버티고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것으로 이를 액션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며 약물을 다시 사용하는 욕구를 근절시키는 단계를 메인터넌스 스테이지라고 하고 6개월에서 5년의 시간을 두고 그 약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절되었다고 해도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애프터 케어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중독 치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